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굿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로 이제 6월 3주차가 시작됐는데요. 확실히 역사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저번 주 장세에 비해서 이번 주는 출발부터 아주 무난한 흐름입니다. 갭 떠서 출발 후에 그다지 큰 변동성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방향을 탐색하는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오늘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받아냈다는 점이 코스피의 경우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줄곧 내내 신나게 던지기만 하다가 딱 저번 주 금요일부터 조 단위로 코스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까지 연속성이 이어졌으니까 아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번 주는 FOMC에서 나올 금리 관련 발언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의 연속성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시장을 팔로우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동향을 기본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매매 차원에서 관심을 둬야 할 테마는 아직까지는 단연 반도체 소부장이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다 정리해 드릴 거고, 또 이번 주 FOMC를 비롯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부터 알고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화면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밤사이 글로벌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드리면서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도 미리 읽고 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노이즈는 전부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시그널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멘텀, 스마트머니의 유입, 확률 높은 차트 시점까지 까다롭게 검증한 3박자가 갖춰진 스윙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 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과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상장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쟁의 경우 이제 정말 리스크가 소멸되기 직전인데요.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합의문이 도출됐다고 언급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금 거의 80% 넘게 협상이 완성이 됐고 곧 서명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유출된 양해각서 초안을 보면 내용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수준이에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전면 해체하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을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대이란 해상봉쇄를 30일 내로 해제하고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에 원유 수송로가 열릴 것이란 기대로 국제 유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좀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스페이스X의 상장이 있었죠. 공모가 135달러로 시작해서 저도 장중 흐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176달러까지 가더라고요. 변동성을 거쳤지만 대체로 상승의 힘이 압도적이었고 160달러 수준으로 첫날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상장하자마자 S&P 500 기준 6위 규모의 거대 기업이 탄생한 셈인데요. 상장하자마자 시장은 지금 스페이스X를 로켓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우주로 확장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강한데, 우주로 확장하는 AI 인프라 플랫폼이라니 그냥 기대가 너무 될 수밖에 없는 두근거리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만 3,50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죠. 앞으로도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최소한의 차트 정보가 있어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성격의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지만 매수에 나서는 건 향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시면 5%가량 상승 마감했지만 이게 갭 떠서 그냥 횡보하다가 끝나가지고 보합 같은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에 집중되면서 코스닥 대비해서 다시 또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어요. 양시장 모두 지금 주요한 구간에서, 자, 이제 코스피는 도지 캔들을 만들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 21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끝나가지고 제가 오늘 방향을 탐색하는 날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이 오늘 뜬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지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이 천스닥 여기를 지켜주면서 상승 지속 시도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6월 17일 수요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동결 이후 아주 매파적인 발언만 안 나온다면 시장의 상승 방향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핵심 이슈만 꼽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슈부터 보면 트럼프는 현지 시간 기준 19일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오늘 밤부터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뜻을 합치했어요.
이대로 흘러가면 기름값은 빠르게 하향 안정세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를 함께 짓누르던 요인이 거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활력을 공급해주는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사람 네타냐후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자기 입장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좋은 분위기로 정리되려고 할 때마다 이란을 공습해서 확전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변수만 안 일어나면 사실상 전쟁 리스크 소멸은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한 번만 참고 요식 행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완전 악당이 되겠죠. 공식 발표가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재료 소멸까지 시간이 좀 남은 만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이 재건 관련주 추이를 예측 매매하시면 안 되겠지만 따라가 볼 필요는 있겠죠.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재건주들. 다음은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기만 하면 안 되니까 비관론에 대한 근거 있는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월가의 한 전문가가 올해 나스닥 시장이 35%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의견의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식시장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올해 증시에는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새롭게 상장을 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 피지컬이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수급을 일시적으로 빨아들일 확률이 높긴 하겠죠. 거대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쨌든 큰 손들도 현금이 마르지 않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스페이스X 상장 직전까지 벌어지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은 바 있죠. 근데 앞으로 뭐 더 빠질 거다 이거죠. 연쇄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번 달쯤에 분석을 했으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다 지켜본 현상을 이제 와서 분석이라고 내놓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뭐 뻔히 다 아는 건 마찬가지죠.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3년 내 최고치를 뚫어내면서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유가도 전쟁 여파로 오래 올랐으니까 경제 전반에 물가 부담이 당연히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금리 인상 확률이 높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뭐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니까 특히 이 성장주들은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에 풀린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이 거대한 기업들이 자금을 흡수하고 있고 이 고금리 압박까지 나스닥을 조이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경고를 남긴 펀드 매니저는 폭락을 기정사실화해서 위험한 기술주를 덜어내고 방어력이 높은 단기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피신시켰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나스닥도 우리 시장도 이 상방으로 좀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혁신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수급 이동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단기 테마성으로 잠깐 시장의 주목을 받고 기존의 AI 밸류체인 랠리 위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또 금리의 경우 뭐 단발성으로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2022년 러우 전쟁 여파가 있을 당시 제로 금리였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어 오고 있던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압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빅테크들이 이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만 참고하시면 안 되니까 월가의 경력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공유드려 놓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고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해외 주식 IPO 시장은 한국과 배정 룰이 많이 달라요. 국내에서는 청약에 돈을 넣으면 일정 비율로 주식을 나눠주는 편인데 글로벌 시장은 철저한 VIP 초대석에 가깝습니다. 주식을 나눠주는 권한을 쥔 해외 IB들은 깐깐하게 고객을 골라요. 한 번 사면 오래 들고 있을 거대 자금, 그러니까 글로벌 연기금, 국부 펀드, 대형 자산 운용사, 이런 주체에게 가장 먼저 알짜배기 물량을 줍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처럼 돈이 막 몰린 빅딜에서는 글로벌 큰손들이 싹쓸이를 해가니까 외국 투자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돌아올 떡고물이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어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오픈 AI, 엔트로픽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전 세계 자본이 또 이 기업들을 사려고 들어올 텐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국내 투자자들은 또 참여를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관련한 증권가 의견을 가져왔는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라 전달 드릴게요. 핵심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품은 로봇 기업이죠.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만든 최신형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될 이름이죠. 최근에 공개된 아틀라스의 영상은 놀라웠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뻣뻣한 기계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처럼 온몸의 반동과 균형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무거운 냉장고를 거뜬히 옮기고 정교한 발차기까지 선보였습니다. 로봇의 몸을 제어하는 물리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해낸 거죠. 하지만 하드웨어만 좋다고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이 보편적 지능이 필수인데, 아틀라스는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어요. 보통 로봇에게 새로운 작업을 가르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은데, 아틀라스는 컴퓨터 속 가상현실에서 수백만 시간 분량의 훈련을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상세계의 학습 결과를 현실에 있는 진짜 로봇한테 이식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머릿속 상상과 현실의 격차, 즉 이 공상과학에서 이제 우리는 공상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있는 세상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이 대단한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가 로봇 시장을 선도할 것을 이유로 들어서 목표가 12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주요 종목들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멤버십 서비스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내일 장전에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프리미엄 장전 시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 최소 노주를 데일리 탑픽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유드렸던 종목들 한 주마다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도 스윙 상세 전략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는 고퀄리티의 진짜 기술적 분석 강의, 초보자분들도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매 기준이 아직 잘 안 잡히신 분들 위해서 매매 전략별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 그리고 매매 시점을 잡아주는 수식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매매법도 정리해드리고 있고, 이 HTS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개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무래도 단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한 재테크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ETF 투자나 여러 가지 재테크 팁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를 네프콘에 가입하시면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탑픽 종목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최근 종목 위주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거부터 보면, 자, 6월 4일 탑픽 종목 내려보면은, 자, 신세계라는 종목, 소비 관련주죠. 공유드린 게 나오고요. 신세계. 당시에 시장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공유드린 6월 4일 신세계 종가 기준 대비해서 62만 9천원, 이후에 78만 1천원까지 5거래일 만에 수익률로 따지면 약 23%가량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자, 연달아서 공유된 6월 8일 탑픽 종목 내려보면 반도체 소부장 테스라는 종목을 공유드렸고요. 자, 테스. 이거 시점 알려드리는 거는 멤버십 분들이 싫어해서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자, 테스 공유드린 시점 6월 8일. 자, 6월 8일 테스 종가 기준 13만 6,200원에서 20만 3천원까지 약 50%가량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자, 6월 9일에 공유드렸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자, 바닥 구간이라고 설명드리고 저가 분할 매수 제한 드린 에코프로. 자, 6월 9일에 공유드렸으니까 확인해 보면, 자, 이날이 6월 9일이고요. 이때부터 뭐 나눠가지고 평균적으로 좀 담으셨다고 하면 방어적으로 잡아도 지금 약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못해도 20%가량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자분들이 성과를 내고 계신가도 중요하겠죠. 진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보로 매매를 하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위주로 수익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3월에 멤버십을 시작했거든요. 시작 후에 5월까지 2달 동안 이제 서비스 제공된 이후로 2달간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익인증 이벤트를 실시했고요. 100분 이상이 수익인증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고, 그 중에 채택되신 분들 3분의 사례만 일부 보여드리면, 이렇게 2달 만에 수익인증 평가손익 1,800만원, 실현손익 1,400만원, 이렇게 평가손익 1,000만원 이상 달성하신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이 순차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추가되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직장인분들도 하루 3번의 시황 체크를 통해 증시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장중 주도주 브리핑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프콘 멤버십은요, 네이버에서 엘리트 강사 네프콘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공부 의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분들 모시고 무료 공부방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 방에서 주식시장 관련한 주요 소식들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정보를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공부해볼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늘은 종목 목록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반도체 소부장 3종목 말씀드렸죠. VM, PSK,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 갭이 떠가지고 자, VM은 보합, PSK도 보합이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갭 떠서 4% 상승이고요.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으니까 함께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어서 테스, 제주반도체,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눌림 이후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나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함께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보실 만한 종목들입니다. 일단 언급을 제가 드려놓는 거는 차트상 이 특이사항 나왔을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라 흐름 추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월요일이니까 일단 준비하는 느낌으로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재건주들 일단 19일이라는 재료소멸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19일이라는 점을 찍어놓고 가고 있는데 금요일이잖아요. 그 전까지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대우건설, 또 GS건설, 삼성 E&A, BLENC, 그 다음에 뭐 전진건설 로봇 정도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끼가 좋은 종목은 대우건설이 있겠죠. 대우건설 보면은 일봉상 지금 딱 61선이랑 21선 겹쳐있는 저항받는 자리인데 이게 라운드 피겨인 25,000원 구간이자 이 61선, 21선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서 또 한파동 급격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 금액으로 따지면 25,000원 돌파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전쟁 리스크 소멸과 관련해서 엄청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대한항공입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역사적으로 전쟁이 끝나가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이러면 자, 역사적으로 전쟁이 끝나가면서 유가가 급락하면 항공주가 항상 좀 오릅니다. 왜냐? 항공사들이 비행기 한번 띄울 때마다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딜까요? 항공사 지출은 기름값이죠. 보통 전체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따라서 유가가 급락한다는 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고정 지출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꽂히게 되겠죠. 또 환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 급락이 항공사는 이제 비행기를 사거나 빌리거나 뭐 기름을 결제할 때 전부 다 달러 결제를 합니다. 달러를 씁니다. 환율이 좋아진다는 거는 똑같은 기름을 사더라도 이 비용 부담이 좀 덜어진다는 거겠죠. 게다가 달러로 빌린 외화부채의 이자 부담까지 덜어지니까 전쟁 리스크가 소멸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보는 건 항공주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대한항공을 얘기를 하냐, 이걸 더 주의 깊게 보는 건 일단 차트가 크고요. 그 다음이 모멘텀인데 차트는 잠시 후에 보고 모멘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오래 끌어왔던 모멘텀이 아시아나항공 M&A 인수합병이요.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주가에 왜 좋은 영향을 끼치냐,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라이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똑같은 인기 노선에 서로 비행기를 띄우면서 손님을 뺏기 위해서 치열한 가격 할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피 보는 싸움이죠. 근데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4살 깎아먹으면서 항공권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어져요. 비행시간도 서로 겹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쪼개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힘들이지 않고도 비행기 한 대당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 돈 쓸 일도 많아질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이게 비행기를 정비하는 뭐 시설, 전세계 공항에 마련해둔 지점과 인력들, 또 항공권을 예약하는 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서 중복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이 비행기를 새로 사거나 항공유를 구매할 때도 이게 대형 항공사일수록 유리한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협상이 가능한데, 이게 안 그래도 거대한 항공사 2개가 합쳐졌으니까 협상력이 막강해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 상황에서 차트를 보면, 자, 대한항공은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지지부진한 박스, 횡보 구간을 겪어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한번 페이크가 나오고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페이크가 나오고 깊게 눌리면서 다시 박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이 3번째입니다. 이 박스 돌파 시도가 나온 게. 굳이 따지면 이 라운드 피겨 3만원 금액대에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주요 구간 3번째 돌파 시도 때는 관심 종목이었다면 기존에, 그러면 소액이라도 조금 잃더라도 보통 이제 이거 매매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으면 이건 전환점이라서 손절 잡고 해볼만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다? 주요 박스권 세 번째 돌파 시도.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차트상으로 이제 확실히 이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거래대금도 같은 구간에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박스 돌파가 확정되면요, 상방으로 공간이 꽤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 아주 유망하다. 근데 워낙 이게 신고가 페이크를 많이 주는 종목이고 끼가 안 좋아서 그런 점들이 좀 피곤한 종목이긴 한데, 대한항공은 이번에 의미 있는 파동이 안 나오면 진짜 당분간 안 쳐다봐도 된다. 이건 지긋지긋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가 지금이 좀 맥점에 가까운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100%는 없으니까 우리가 손절을 잡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에서 주의 깊게 보실 만한 종목들, 지난주부터 이어서 이제 VM, PSK, 한미반도체, 테스, 제주반도체, LG이노텍 긍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또 종전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재건주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 E&A, DLENC, 전진건설로봇 요 정도 정리해 놓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종전이 확정될 경우에 탄력적으로 그 과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M&A 모멘텀까지 붙어있는 차트 위치가 좋은 항공주, 대한항공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